몇 가지 생각들. 진인 좋은산. 1. 윤석열 전 총장의 배우자가 스스로 주류를 언급하며 제도권 언론 최초로 그 두 글자를 공식화했다. 이를 두고 여권은 물론 일부 야권 인사들 역시 성급한 판단, 치명적 실수라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내 생각은 다르다. 시한폭탄을 안고 가야 할 이유는 단 1도 없다. 먼저 터뜨리고 수습하며 추스르고 가도 촉박한 여정이다. 또한 그들은 과거 이른바 병풍 사건으로 국가 수반 자리를 뒤바꿔버린 전력이 있고 그 효율성 역시 잘 알고 있다. 백날 정책이 어쩌고 저쩌고 국민이 어쩌고 저쩌고 늘어나봐야 사실상 헛일인 것이다. 제대로 삭힌 음모론 하나면 선거는 그걸로 끝이다. 그걸 알기에 이미 지난 보궐선거 때 생태탕 카드를 들고 나온 그들 아니었던가. 민주당의 계획은 대선이 임박한 내년쯤에 그 문건을 완성해 투척하는 것이었다. 엑스파일의 존재는 이미 송영길 당대표가 밑밥을 갈아 놓았으니 당대표로서 그의 역할은 다 했다고 보면 된다. 그 이후로는 뻔하다. 김어준을 비롯한 음모론 신봉자들이 총동원돼 여론을 호도하고 온갖 거짓 정보를 확대 재생산해내는 것이 수순이다. 여론은 출렁일 테고 1포인트의 지지율이 아쉬운 상황에서 윤석열 측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그 이후 해명이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미 선거는 끝나 있는데. 김대엽이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 어떤 누구도 이회창 측이 까먹은 표, 노무현 측이 대신 물어간 표에 대해 말하지 않았다. 그게 음모론의 매력이고 정치 공작이 가진 효율성이다. 그러나 김건희 씨가 먼저 주얼리를 공식화함으로써 민주당 입장에서는 결정타를 먹일 시기를 놓치고 말았다. 대선을 향한 시간은 현 시간부로 거침없이 흐를 것이다. 2. 윤석열 전 총장은 전원 정치에서 벗어나 소통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페이스북 계정을 공개했고 국민과의 교류를 시작했다고 한다. 애처가라는 속에 글은 잠시 사라졌다. 다시 나타났다고도 했다. 아마도 술김에 공처가로 수정하려다 미역 묻은 국자로 몇 대 얻어맞은 걸 수도 있겠다. 그 마음이 나는 이해가 가는 것이다. 윤석열이 듣습니다라는 문구로 민생 행보를 시작한 그다. 그의 첫 방문지는 대전 현충원이었고 이후 카이스트를 방문해 탈원전 정책에 관해 문제점을 청취했다고 한다. 옳았고 시의적절했다. 그러나 다음 행보는 문 정권의 오류에 대한 질타를 벗어나 오류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으면 하는 나의 바람이다. 민생을 위한 행보는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으로부터 역순으로 올라가야 함이 옳다. 소득 주도 성장으로 인한 최저임금 인상 그리고 주 52시간제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계층은 자영업자들이다. 게다가 코로나로 인한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인원 제한으로 거의 그러기 상태에 이르렀으니 자영업자들의 비중을 따져볼 때 이것은 국가의 허리가 꺾이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이다. 상징적 지역이라 할 수 있는 광주의 배훈천시도 있고 간담회 형식으로 자영업자 대표들과 면담을 추진할 수도 있다. 이들의 고충을 듣고 그에 따른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집값 폭등에 이어 전월세 시세 폭등으로 온 국민들의 입에 엿을 물려준 자들이 그 운동권 혈통을 못 이겨 징벌적 과세니 토지 공개념 3법이니 결국 저들이 가진 집값이나 더 지켜 올릴 법한 말들을 늘어놓고 있다. 사상과 이념에 찌든 헛소리에 대응할 유일한 방법은 바로 전문가 집단이다. 각종 언론사 칼럼들만 살펴봐도 명석한 부동산 전문가들이 아주 많다. 그들을 만나 왜 민주당 열사들이 집값을 못 올려 안달인지, 왜 듣기 좋은 그들의 말이 결국 공공복리가 아닌 공공의 복수가 될 수밖에 없는지
소상히 듣고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건 해법이다. 여담이지만 윤석열 총장에 대해선 출마 선언문을 두고 호사가들이 말하길 비판은 보이나 비전은 보이지 않는다고. 내가 보니 이재명 도지사의 선언문엔 반문은 보여도 반성은 안 보이더라. 그러니 아직도 반시장적 정책에 몰두해 표나 얻어낼 심산으로 버티는 것 아니겠는가. 열심히 하시라. 내 집값도 올려준다니 그대의 존재가 그다지 슬프기만 한 건 아니다. 3. 이준석 위원이 당대표에 오르기 전 보궐선거의 결과를 논하며 그의 반페미니즘 행보를 시작했을 때만 하더라도 나는 뜻하지 않은 이대남의 지지에 그가 꽤 고무됐구나 싶었다. 그러나 고무된 건 그가 아니라 그를 둘러싼 세상이었음을 나는 뒤늦게 인정한다. 어느덧 세상의 일부분을 그가 조금씩 옮겨가고 있다. 걱정인 것은 어느 정치인이나 그렇듯 꽤나 열성적인 지지를 나타내는 계층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가 집중된 하나에만 몰두해 나머지를 놓치진 않을까 하는 노파심이다. 이런 과정의 연속으로 유승민 의원과 하태경 의원이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주장하며 그의 젠더 이슈에 힘을 보탰다. 먼저 말하자면 나 역시 그 주장에 동의한다. 그 이후로 나는 내 아내와 내 딸이 사회적 약자로 나와 내 아들이 잠재적 성범죄자로 낙인되는 꼴을 보고 싶지 않다는 점을 들겠다. 예산은 덤이다. 그러나 캐캐 묵은 젠더 갈등에서 한 걸음 벗어나 그 접점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인가. 나는 여성가족부의 폐지에 이어 아동복지 관련 부처의 신설을 제안한다. 한 아이를 둘러싼 남과 여의 시각은 놀랍도록 일치하기 때문이다. 좁쌀같이 힘을 건 두 앞니가 미쳐 돋아나기도 전에 한 아이가 죽었다. 그 전에도 이미 죽어왔고 그 이후로도 죽었다. 그러지 않길 바랄 뿐이지만 앞으로도 죽을 것이다. 아이는 이 나라의 미로고 지켜봐야 할 대상이자 사회적 약자다. 그래서 아마도 그 겨울에 온 국민이 분노하고 내 자식 같아 울며 가슴을 쳤을 것이다. 그러나 전담 인력은 존재는 하나 턱없이 부족하고 그에 따른 권한과 체계는 현실을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부처 내에 특사경의 지위를 부여한 전문 인력을 편성해 경찰과의 정보 공유를 통하여 좀 더 촘촘한 사회적 안전망을 펼칠 수 있다. 여성가족부의 폐지는 어찌됐건 일부 여성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그러나 그 예산으로 진정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을 진정성 있게 설명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페미니즘을 넘어선 휴머니즘이라 단정지어 말할 수 있다. 4. 추미애, 이낙연,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처참함 속에 그나마 박용진 의원은 빛이 난다. 특히 부동산 관련 정책에 있어서 그의 김포공항 이전 통폐합, 해당 부지 20만 호 건설 공약은 눈여겨볼 만하다. 나는 공급이 답이라 믿는다. 5. 이준석은 잘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글씨는 최악이다. 진인 좋은 산.